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벌써 또. 예, 제가 저번 달에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요, 11월 27일 토요일이네요. 아, 날씨가 이번 주 들어와서 아주 그냥 굉장히 부쩍 추워졌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감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기 혹시 안 걸리셨나요? 예, 아우, 이번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 걸리시면 아우 고생하니까요. 여러분들 아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그래요. 요번 한 주 글쎄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예, 뭐 주식시장이 뭐 크게 뭐 밀리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뒤숭숭한 이야기도 조금씩은 있었고 그래요. 예, 특히 어저께부터 시작이 됐죠. 예, 미국이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부터 해가지고 거의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미국 소비자들이 1년 소비의 상당수가 이 기간부터 되는데요. 글쎄요, 과연 이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과연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11월은 사실상 이제 뭐 월요일이 남아 있지만 월요일까지만 하면 이제 11월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12월장인데요. 12월장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럴 때 전화 주셔서요. 그래요. 이반장하고 편하게 상담 나누고요. 글쎄 뭐 이반장이 뭐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또 아는 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전화는 알고 계시죠?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 요즘 전에보다 그래도 전화가 조금 더 잘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천안에 사는 시골 아줌마예요. 아, 천안에 사시는 시골 아줌마? 예. 예, 그래요. 아유, 천안이 시골은 아닌데. 그죠? 그래요. 우리 시골 아주머님, 연세는 한 60대 정도 되셨나요? 넘었어요. 아, 70대? 예. 아,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조금 뭐 하다 말다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 시골 아주머님은 지금 요즘 전략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세요? 아니, 제가 그전엔 뭐 조금 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잘 해왔는데 예, 예. 올해는 어째 종목 잡는 것마다 다 죽을 썼어요. 아, 죽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 반장님 뭐 대전 사학연금회관도 가봤고 아. 광명 KTX역도 가봤고 그래요? 지난번 역삼동도 가봤거든요. 예, 근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저 비중이 많은 거를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셔서 이거라서 좀 털어서 다른 거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더 내리고 그래서 결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건데요. 그래요. 고집 부리지 말라. 요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물산 매수가요? 비중이 좀 매수가가 16만 5천에 비중? 30%요. 아이고, 많이 있네. 예, 또? 예. 그리고 미코 예, 3,000원에 30%. 예, 그리고 포티스 예, 7,600원에 이건 15% 정도 예. 되고요. 빙그레가 75,000원에 10% 정도 돼요. 7만 5천 10%. 삼성물산하고 미코가 제일 많네요. 예, 그게 예, 제일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강용민 대표가 상승 통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부에, 지금 기대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미코야
그때 또 네. 코멘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미코는 굳이 코멘트를 할 테니까 강유민 대표가 제가 굳이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코를 빼고 예. 삼성물산 포티스 빙그레를 일단은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삼성물산 30%. 먼저 제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제가 강의에서 고집을 피지 말라. 고집을 피지 말라 그랬어요. 고집, 그죠? 예. 네. 고집. 그런데 어떤 게 고집이고 어떤 게 고집이 아닐까요? 그 내려가는 주식을 그냥 끝까지 쥐고 있는 건 고집이지요. 아니 근데 주식은 내가 사서 최바닥에 살 수 없다라면 내가 사가지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 전에 산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59,000원에 사갖고 이게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래요. 올랐다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게 고집과 고집이 아닌 거의 차이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거예요. 뭐냐면 그래요. 우린 주식은 결과로들 개인들은 많이들 하세요. 결과. 그죠? 네. 결과.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결과를 분명히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불확실성이라 그러죠, 주식은. 그죠? 우리가 예금은 확실성이라 그러고 주식은 불확실성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가끔씩 이걸 헷갈리세요. 확실성이라고 헷갈리세요. 확실하다. 아니요, 주식은 불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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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장 확실하냐? 아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어떨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주식이 자신이 없지만 매수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있어야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죠? 자신이 없는데 매수합니까? 아니죠. 자신이 있는데 매수하죠. 자신이 네. 있는데 매수하면 자신이 있다 그래서 100% 확실한 걸까요? 아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0과 20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천안 할머니, 아주머님은 시골 아주머님은 80과 20의 확률 중에 어떤 걸 택하겠어요? 뭘 80을 택해야 되면 예. 80을 택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예. 그러면 20이라는 것도 확률은 확률이죠. 그 확률이겠죠. 예금이라는 건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100대 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주식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80과 20.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럼 20은 확률이 아니에요? 20은 확률은 확률이에요. 그런데 80보다는 작기 때문에 우리는 80을 택해야죠. 예. 근데 바로 이거예요. 주식에서 합리적인 투자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왜 100으로 안 갔어? 이렇게 따지세요.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왜 100으로 안 갔어를 따집니다. 그렇지만 20으로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렇지만 80이라는 거를 그래도 우리는 택해야 돼요? 안 택해야 돼요? 다음에 또 택해야 될 때. 택해야죠. 그게 합리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때 고집이냐 아니냐를 제가 이야기할 땐 뭐냐면 이 주식이 대신 나는 내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높다. 예를 들어서 뭐 51대 49다. 그러면 저는 51을 택해요. 49도 확률이지만 왜? 어쩔 때 택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 오면은 그래도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걸 택해야죠. 그죠? 예. 근데 49도 확률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51이냐 뭐 60이다 70이다 점점 성공 확률이 높으면 난 높은 쪽을 계속 택하겠죠. 그렇죠. 그 성공 확률이 대신 분명한 근거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럴 때 우린 이거를 투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죠. 이 반장 얼마든지 틀립니다. 이런 말 해요. 제가 방송에서 예, 항상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들었죠, 많이. 예,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하죠. 왜?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근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제가 하는 말이 100% 맞습니다라고 제가 한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방송에서? 없죠. 한 번이라도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제 말 믿지 마세요. 그랬죠. 얼마든지 네. 스스로 판단하고 마지막 결정 내리시고 그걸 믿으세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 뿐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게 주식의 투자예요. 그런데 그게 오르면 맞고 떨어지면 틀린 건가요? 투자에서?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 맞다. 그게 바로 투자죠.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이 이거에 넣으셔서 이거에 맞으면 이건 투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물산 지금 제가 말했던 이걸로 어떤 이 박스에 넣었을 때 이거에 나왔을 때 결과물이 지금 뭘로 나오세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했던 이걸로 이렇게 들어보고 쫙 생각해 봤더니 삼성물산을 사셔서 지금 갖고 계신 거는 투자예요? 투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전 투자예요. 몰라요. 예? 투자. 아, 투자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해봐요. 그럼 삼성물산이 투자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현재 16만 5천 30%예요. 지금 네. 약간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네. 30%. 그럼 삼성물산을 투자라고 생각하셨다면 투자의 어떤 포인트들을 보신 거예요? 뭐 그 합병할 때 네. 뭐 앞으로 뭐 바이오에도 투자를 해서 뭐 실적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예. 아, 바이오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삼성이 바이오도 예. 예, 지배구조를 잘해갖고 그 삼성물산을 집중적으로 키울 거라 뭐 그런 방송에서 이 반장님은 얘기 안 하셨지만 그 경제방송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키울 이제 거다. 이걸 합병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합병한 날 팔을까 하다가 그거를 못하고 그냥 뭐 한 1년 정도 그냥 두고 볼까 했는데 너무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요? 11월 초쯤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다가 이 반장님께 전화 드린 거예요. 이거를 투자로. 일단 생각하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셨으면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왜? 이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나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확실하게 난 그 부분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아요. 예. 왜? 예. 올라갈 수도 있고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최소한 내가 분명히 보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만 우리가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키우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전에 옛날이라 그러긴 그래도 과거부터 삼성은 지금 전형적인 이재용 지금 부회장인가요, 직함이? 예. 예.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 지금 회사의 어떤 경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보기에. 왜 그러냐? 이재용 부회장은 옛날부터 그 십몇 년 전부터죠. 아주 그 유명했어요. 그때 IT 우리가 코스닥 열풍 불 때 그때부터 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회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차근차근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 사업이 되겠다 하면 좀 되는 사업을 이렇게 좀 사는 스타일, 회사를 사들이는 스타일, 좀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요번에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전면으로 완전 부각되고 나서 지금 그 모습이 과거의 그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물산에 뭐 제일모직 막 합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 스타일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냐? 저는 그건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 아직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진행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ING형이잖아, 그죠? 네. 지금 ING형인데 시장에서 바라는 만큼 현재 결과물을 내놓고 있나요? 아직? 아직은 없는 것 같죠. 예, 아직은 저희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뭐 그 시장에서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물산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아직 ING형이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진짜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줄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삼성물산은 그 지주사회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예.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결과물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네. 우리 과거는 과거니까 얘기하자고요. 과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사업들이 뭐 그렇게 결과물을 내놓은 게 없었었죠. 예. 예,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뭐 이 사업 해보겠다, 이 사업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솔직히 결과물이 나온 거는 거의 제 기억에 없어요. 예, 없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오히려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요. 첫인상도 좋고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계속 좋은 사람. 두 번째는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이렇게 상대해 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하는 사람. 그리고 첫인상은 좋았는데 상대해 보니까 이 사람 별로네 하는 사람. 첫인상도 나쁘고 끝인상도 계속 안 좋은 사람. 이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거?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이 사람 상대해 볼수록 괜찮네 하는 게 제일 그렇죠. 호감을 준대요. 마찬가지로 이재용 씨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과거에 사업이 그렇게 성공한 거는 없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이제 벌이는 사업들이 제대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의 어떤 유형 말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지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끝인상 이 사람을 상대할수록 이 사람 괜찮네 하면서 더 플러스 점수를 주듯이 시장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유는 있다라고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들이 차근차근 나오기 시작한다면 삼성물산은 분명히 이 고점을 뚫고 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거 좀 이상하네.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삼성물산은 의외로 주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신규 상승 패턴으로 따지면 분명히 괜찮은 패턴이에요. 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하죠.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 오르는 패턴은 좋은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주가가 그다음 밀렸어요. 어때요? 신규 상장한 가격 밑으로 밀려요? 아니죠. 계속 그 위에서 놀고 있죠. 그죠? 떨어져도 어때요? 여기서 다시 올라오고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올라오고 그죠? 이건 신규 상장 패턴에선 아직은 괜찮은 패턴이에요. 나쁜 패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일단은 그러려면 뭐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포인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차근차근 나와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때 이 회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아직까지 우리 시골 아주머님의 포트로 따졌을 때 그 가격에는 홀딩을 하고 있는 게 아직은 맞아요. 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우린 모르잖아요. 아세요 혹시? 모르죠. 왜? 저도 몰라요. 그러면은 주식은 제가 확실성이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이라 그랬어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신 내가 투자하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비중이 30%잖아. 예. 비중이 좀 높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경우인데? 아유, 그래서 이 반장님 그 설명에 거기 가면 20% 넘지 않게 코트를 따라고 그래요.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줄이고요. 20% 정도만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도 지금 나머지 주식을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20% 정도만 가져가시는 걸로 했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나머지는 빨리 그냥 설명드릴게요. 포티스 같은 경우에 7,600원 15%인데요. 포티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금 그런 것들 해가지고 오르고 나서 그다음 좀 밀리잖아요. 이 회사는 워낙 그분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예, 김희애 씨 남편. 이찬진 씨. 이찬진 씨가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중국 쪽하고 막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 좀 하여튼 뭐 중국 쪽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포티스 같은 경우에 7,600원 15%인데요. 일단 전 이 가격에 일단 조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약간만 반등하더라도.
일단은. 예. 그리고 예.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다시 중국 관련 예. 주식들의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빙그레인데요. 예,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75,000원 10%인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빙그레가 별로 그다지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빙그레 계속 밀리는데 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제가 뭐 주가 예. 조금 반등했을 때도 빙그레 좋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저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전 몰라요. 떨어질지 오르질지 주식은. 근데 분명한 건 전 제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이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빙그레에 대한 생각은 뭐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뭐 우유 값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지금 좋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예, 지금 우유 남아도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기사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빙그레가 오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예. 그리고 빙그레 어때요? 잘 아시다시피 빙그레는 뭐에 또 강점이 많아요? 뭐 하드, 뭐 이런 하드. 거. 예, 그런 거죠. 멘토나 이런 근데 것들. 예,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예, 물론 누가 엊그저께 기사 나왔더라고요. 실은 겨울에 하드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게 겨울에 의외로 팔린다며요. 그렇대요. 예, 왜냐하면 요즘 하도 난방들이 잘 돼 있어서 덥다 보니까 건조하니까 이렇게 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론 그래요. 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분석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분석을 신뢰를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겨울에 뭐 난방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잘 돼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의 집이 다 난방이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반장님 지금 이 겨울이라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한 10%나 5% 물타서 여름 때까지 가볼까 하는 생각도 그래요. 했었거든요. 그것도 투자예요. 예, 저는 뭐 그러면 그렇게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뭐 비중도 그렇고 높지 예.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수익이 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구나. 또 그것도 알게 되고 혹시라도 뭐 깨지게 되면 내가 그때 뭐가 또 실기를 했구나. 내가 좀 잘못 본 게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또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에 2부에 강민 예. 대표 상승통행에 나왔을 때 또 뭐 그 예. 종목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볼 예. 테니까요. 그때 또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반장님 네. 제가 이거 미코를 네. 사가지고 이게 3,300원까지 갔을 때 네네. 이제 더는 더 갈 줄 알고 이게 그래요. 거기 나중에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미코 어떤 생각인가. 예. 그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을 갑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상공회에서 1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을 어떤 식으로 맞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무료니까 편하게 와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12월 5일인데요. 오랜만에 부산을 갑니다. 부산 해운대 백스코 아시죠? 백스코. 제2전 시장 1층 121호에서 오후 3시부터입니다. 여기는 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하니까요. 아마 이따가 깜짝 선물이 좀 있을 겁니다. 무슨 선물인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선물일까? 과연 무슨 선물일까? 좋습니다. 전화 연결 빨리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대구 사는 유진이 삼촌입니다. 유진이 삼촌. 예. 우리 유진이 삼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 주식 경력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예. 유진이가 여자죠? 예. 그래요. 유진이는? 그럼 우리 유진이 삼촌은 유진투자증권을 쓰시나?
계좌. 아니, 아닙니다. 그러진 않아요? 왜 조카 이름 딱 있구만.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유진이 삼촌 한 3년 정도 됐고 그럼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서호전기. 서호전기. 예. 아 동호도 아니고 서호. 예, 매수가 예. 얼마요? 14,000원에 20%. 예. 예. 14,000원 20%. 예. 네. NPK 네. 3,900원에 10%. 네. 그다음에 K사인 예. 3,400원에 10%. 서호가 제일 많으시네요. 예. 서호가 예, 제일 많으세요. 예. 서호전기. 이거 서호전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는 접근을 안 하시는 종목인데 하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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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후. 서호전기 뭐가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장 가능성이냐? 예. 서호전기 지금 제가 첫 번째 상담 한번 보셨어요? 네, 제가 상담은 못 받고 아, 그래요? 밖이라서 통화만 하고 서전기를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뭐 수주를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뭐 회사가 탄탄해서 뭐 이렇게 허튼 짓 할 회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올해 초에 매수했죠. 올해 전반기 6월인가? 예. 아유 마음고생 많이 하셨었겠어요? 예, 예. 그랬다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요번에 보니까 어때요? 사서 오른 것 같다고 해서 갔지만 빠졌을 때 끝장 것 같았는데 한번 전체 차트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그 또 주식이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어때요? 또 올라오죠. 예. 빠졌을 때 완전 끝장난 회사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일단은 서호전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뭐 항만 크레인 설비 뭐 이런 거. 예, 항만 크레인 설비 쪽이에요. 근데 예. 항만 크레인 설비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요즘 뭐 해운업 안 좋잖아요. 예, 뭐 중국하고 뭐 계약이 성사돼서 네. 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만에서 우리가 예. 크레인 같은 데서 여러분도 보시면 뭐 크레인에서 막 뭐 내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 하려면 사람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큰 예.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제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예. 쉽게 말해서 그런 제어 시스템 뭐 이런 거 그런 거 구축하는 회사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그래서 제가 해운업을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해운업이 지금 별로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예.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 그랬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 회사는 중국 업체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 청도인가요? 맞나? 네. 칭따오? 예, 칭따오. 예. 양꼬치도 생각나고 그러죠? 예. 그래요. 칭따오 청도에 자회사까지 있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서호전기라는 회사를 좀 과거에 좀 눈여겨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 회사가 청도에 요만한 규모의 회사가 청도에 자회사까지 두고 있어? 근데 저번에 한번 발표하더라고요. 그 중국 업체하고 무슨 대규모 뭐 계약 체결했다고 발표했었죠? 예. 예. 그러면서 주가가 움찔움찔하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중국 쪽 사업의 성장 가능성 가지고 지금 이거는 분석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예. 근데 이 회사의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서호전기의 실적을 보면요. 제가 서호전기를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영업이익 부분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좀 예. 확대해서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단기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의외로 물론 크진 않아요. 뭐 이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적자를 의외로 안 내요. 솔직히 이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요. 한두 분기 적자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적자가 계속 없죠. 단기 순이익 쪽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나름대로 전 이걸 이렇게 봐요.
생존하는 법을 아는 회사예요. 생존하는 법을 아는 회사다. 그런데 그런 회사는 생명력이 되게 질겨요. 그래서 그런 회사의 특징은요. 이 생명력이 질기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식은요. 보통 그래요. 생명력이 질긴 회사들은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솔직히.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만큼 방어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돼요. 방어 능력이 있는 회사는요. 어떤 모멘텀 하나만 나오면은 주가가 팡 하고 튀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이런 거. 지금 서전기 같이 이 회사 야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회사 같았는데 근데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하나 만나니까 빵 하고 뜨는 거야. 그리고 다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뜨는 거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높냐 안 높냐를 따졌을 때 실은 이 회사 보면은 이 회사 그렇게 싼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 퍼가 한 20이 나오거든요. 20? 이 회사 퍼가 한 20 정도 나오는데 이 업종이나 이거 관련된 업종으로 따졌을 때 이 퍼는 그렇게 낮은 퍼는 아닙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려면 이 회사가 낮은 퍼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어려워요 제 이야기?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이 회사에 지금 물론 전 뭐 퍼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퍼가 그래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 그죠? 예. 성장 산업이 아닐 때는 퍼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낮은 퍼는 아니라 그랬어. 네. 그럼 이 회사가 이제 낮은 퍼가 되려면 그렇게 높지 않은 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간에. 퍼가 안 높아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 퍼가 낮아지려면 지금 높은 퍼가 이제 안 높아지려면 답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 시가총액이 떨어져 주면 돼요. 그럼 시가총액이 떨어져 주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예. 이거는 주식에서 매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퍼가 낮아진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빠져서 퍼가 낮아지는 거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고요? 시가총액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건데? 그거보다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 더 매력 있다고 전 보여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이익이 늘어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이 회사는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실적으로 봐요. 생명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수익은 막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이익을 보세요. 막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안 늘어나고 있죠? 생명력은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바로 이 회사가 지금 주가 저 상승을 계속 앞으로 이어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력은 있어요. 근데 퍼는 그렇게 낮은 퍼는 아니에요. 이 성장 산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퍼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가총액이 떨어져야 돼. 그러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돼 막.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불황형 자.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익이 늘어나면 퍼가 당연히 떨어지겠어요, 오르겠어요? 제가 그 뭐라 그랬어요? 이익이 늘면은 퍼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이익이 늘어나서 퍼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오르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절대 싼 주가는 아니에요, 얘한테. 근데 성장 산업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성장 산업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분석하기 어려우셨어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분석하기 쉽죠? 그러면은 수익이 막 안 늘어나죠, 제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러면 매도해 주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가 딱 매도 가격인지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MPK인데 MPK는 3,900원에 10%예요. MPK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매수가 근처인데 요번에 여기서 한번 주가들 막
예, 중국 관련으로 막 올랐죠,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하는데 일단 MPK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 라인만 지킬게요. 어차피 이거 뭐 중국 관련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손절가 3,000 종가로 200원 드릴게요. 3,200원 깨지면은 이제는 조금 주가 상승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파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K사인인데요. K사인 같은 경우에 10% 3,400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K사인 지금 회사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좀 올라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직 너무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2,000 제가 500원 선절가 드릴게요. 2,500원. 그래서 2,000 그냥 600원 드릴게요. 2,600원이 깨지면요. 종가 기준으로 2,600원이 깨지면 이건 손절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밖에 안 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어려웠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어떻게 주식 자꾸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믿는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좀 전화가 더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고 종목 상담 받고 그러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부 오늘 첫 코너는 2부의 첫 코너는 강영민 대표가 나와서 상승 통행을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승 통행에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할지 그래요. 뭐 깜짝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글쎄요. 그래요. 전화 연결 빨리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되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최영호님이요. 예, 예, 연세가 60입니다. 60세.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은 많은데 주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 영호님은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아시아나항공을 잘못 사서 아이고, 매수가 얼마예요? 8,600원입니다. 비중은? 50%예요.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구나. 예, 예. 예, 아이고, 왜 아시아나항공을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때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M&A 이야기가 있어서 아십니까? 잠깐 있었어가지고. M&A 이야기 뭐. 예, 그때 최고가 9,700원까지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샀더니 그래요. 제가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항공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계속. 그런데 제가 이걸 읽고부터는 방송을 잘 안 봤지 않습니까? 항공주가 뭐 경기가 나쁘니까 아무래도 좀 부진하겠죠. 예. 제가 항공주를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항공주에 제가 안 좋게 보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항공주는 계속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계속 뭐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 달 전부터도 계속. 예. 예. 좀 항공주 좀 반등할 때도 저는 항공주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예. 주식은 예를 들어서 수급이 몰리면 순간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다가 어떤 재료성에 의해서 순간 오르다가 아니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은 잘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되게 늦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근데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을 봤어요. 예. 잘 계속 안 된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죠. 항공주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수익을 결정짓는. 뭐 여행이 빈번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경기가 좋아야 되죠.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그거보다 예. 더 큰 게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메르스 때문에 또 문제되고 아니요. 이랬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공주한테. 실은 과거에는 이것에 따라 항공주의 주가는 거의 움직였어요. 유가. 예, 맞아요. 과거에는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는 오르는 게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유가가 고유가예요, 저유가예요, 계속? 저유가입니다. 저유가가 갑자기 들어온 저유가예요? 아니면 지금 계속 쭉 저유가예요? 쭉 저유가입니다. 쭉 저유가면 예. 항공주의 주가는 반드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항공주를 안 좋게 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행객이 좀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주한테 항공이 가장 크게 더 뭐 환율이니 뭐니 해도 항공주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가였어요. 쭉 지금까지. 그래서 고유가에서는 거의 항공주 못 갔어요. 저유가에서는 항공주 그냥 뭐 손님이 그냥 그래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꽤 수익이 나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저유가 상태가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유가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가가 여기 안 뜨네요. 예. 지금 유가를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가 지금 저유가 상태가 지금 상당 오래 기간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가가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을 보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항공주에는 지금 심각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항공주에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뭐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 영호님이 예를 예.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번다고 칠게요. 예.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은 집에 저축 금액이 막 쌓여야 되지 않나요? 그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씩 영호님이 버는데도 지금 집에 예를 들어서 빚이 계속 늘어가. 근데 난 영호님 상태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분명한 건 1,000만 원씩 버는데 저축이 쌓이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가. 그러면 영호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있겠죠. 예. 모르는 비용들이 많이 써 있는 게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예, 예. 항공주가 워낙은 유가가 빠지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쭉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항공주에 뭔가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 예. 그걸 알면 뭐 그것까지 다 알면 제가 뭐 신이게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예.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걸 둘이 부딪혔을 때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로 보는데 죄송한데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계속 별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예요. 왜? 기본적으로 올랐다 다시 빠졌지만 항공주가 좋아지려면 글쎄요. 지금 뭐 IS 사태니 뭐 지금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여행 무서워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솔직히.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경제 미국 좋아지지 않나요? 뭐 다른 나라 좋아지지 않나요? 그거 똑똑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게 수출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수로 자기네끼리 돌려서 좋아지고 있는 경제예요.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걔네 경제가 좋아지니까 전에같이 수출이 많이 서로 간에 수출 수입이 많이 되지 그거는 과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내수 자기네 안에서 굴리는 그런 경제 구조예요. 세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같이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막 물동량이 과거같이 많아지고 이거는 구경제예요. 구경제. 신경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구경제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니까 세계 경제가 미국이 좋아지면 물동량이 많아지겠네? 그럼 비행기로 뭘 많이 실어 나르겠네? 그건 아니에요. 꼭. 물론 그렇다고 실어 나르는 게 줄진 않겠죠. 그렇지만 과거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 결정은 하셔야죠, 알아서. 예. 그것까지 제가 영호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식의 인생을. 그거는 그러니까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영호님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매력이 좀 많이 소실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뭐 영호님의 재정 상태나 주식 상태는 전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 자기가 조금 뭐 일부를 줄이든 아니면 그냥 나 그냥 계속 가져가겠든 그건 이제 영호님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물량을 조금씩은 줄여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한번 반등 안 주겠습니까? 반등은 한 번도 안 오겠습니까? 아, 반등이 오긴 오겠죠. 근데 언제 어떻게 얼만큼 올지는 몰라요. 이거 예. 얘도 기본적으로 반등은 들어와요. 제가 항상 주식에서 말하지만 얘 한번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심해도 너무 심한 정도로 빠져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빠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예, 몰라요. 예. 예. 근데 반등은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빠지더라도. 예. 근데 그 반등의 높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인천을 갑니다. 인천 예, 남동구 남동공단에 있죠. 인천 상공회에서 1층 대강당에서요.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 12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과연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예,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예, 12월 첫째 주가 되겠는데 12월 5일 다음 주는 예, 오후 3시입니다. 3시 시간을 잘 지키시고 예.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 아시죠? 예, 백스코 제2전시장 1층 121호에서 하는데요. 아마 뭔가 조금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락앤락입니다. 예, 락앤락인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에 14,300원 20%. 지금 이제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락앤락은 이제 이 정도에서는 거의 하방 경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락앤락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거든요. 예, 그게 실은 가장 큰 락앤락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락앤락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저런 거죠. 뭐냐면 락앤락이 이제 구조조정 이런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실은 내년 정도부터 나올 거예요. 예, 빨라야 올 하반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는 못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돼야지 뭔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좀씩 올라오는 모습 나오겠죠. 근데 뭐 어떤 식으로 팍팍 갈지 뭐 이제 천천히 조금씩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은 가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창에탄올입니다. 창에탄올인데요. 예, 창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요번 주에 하고 저번 주에 해가지고 다시 버텼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얘는 여기서 조정 만약에 저항받고 못 올라가면 다시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갭 있죠. 이런 종목이 여기서 갭 있는 건 안 좋아요. 이거 하락으로 다시 메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2만 원 깨게 되면은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뭐 물론 어저께 소주값 했는데도 올린다고 다 기사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오르는 거 보면 얘는 좀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창에탄올 3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일단 절반 정도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절반만 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인데요.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예, 밀렸다가 다시 하는데 호텔신라 이 갭은 메꾸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또 갭이 떴는데 아마 이 갭은 메꿀 거예요. 저도 뭐 이 갭은 메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메꾸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가 메꾸느냐 그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갭은 메꿀 것 같고 11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30% 어차피 조금 반등하게 되면요. 비중은 좀 줄이십시오. 한 20%나 15%, 한 15%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예, 호텔신라는 물론 어느 정도 생각보다 상당히 튼튼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호텔신라가 올라간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하겠지만 그래도 호텔신라 비중 30%까지 가져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한 15% 정도만 가져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네. 예,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 15% 8,300원 정도 되는데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일명 용팔이. 글쎄요. 저는 뭐 이거 드래곤플라이 별로 그다지 예, 좋게 보는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 계속 주가 빠지고 있죠. 저는 이 회사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그냥 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도하라는 말씀. 예. 왜냐면 이 회사는 전 뭐 그다지 매력을 솔직히 전 못 찾겠어요. 예. 쭉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뭐 굳이 제가 매력 없는 회사를 좋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을지라도 전 이 회사의 매력을 못 찾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덕산하이메탈입니다. 예, 덕산하이메탈인데요. 30% 8,400원입니다.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일단 이쪽
업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조정받는데 바로 올라오거나 이러기엔 조금 그런데 이거 비중이 매수하신 가격은 예, 괜찮아요. 근데 비중이 많아요. 30%. 30%까지는 그렇고요. 요거 한 15% 정도. 반만 뚝 이익 실현하시고요. 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만. 예, 이거 30%까지 들고 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만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주 요번 주 LG 디스플레이 예, 상당히 멋지게 반등했는데요. 그래요. LG 디스플레이도 진짜 너무 한 거죠.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형주들은요, 이 뼈무게라는 게 있어요, 진짜. 예, 대형주는 뼈무게라는 게 있어서요, 너무 심할 정도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건데 이 상승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000원이면요, 20%면 일단 한 번은 매도하세요, 그냥 이익 실현. 그리고 다시 또 살겨 줄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종목. 예, 골프전 유언홀딩스입니다. 골프전 유언홀딩스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40%. 글쎄요. 전 솔직히 골프전 유언홀딩스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 퍼블릭 골프장에서 수익 나고 하니까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뭐 전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그런지 그렇게 뭐 많이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겨울은 유리할 게 없죠, 골프전한테. 그죠? 예, 물론 스크린 골프 이때지만 골프전을 좋게 봤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퍼블릭 골프장. 근데 겨울에 무슨 골프 쳤다가 무슨 엘보 나가게 큰일 나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겨울은 유리할 건 없는 시즌이니까 8,1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비중이 부담스러워요. 비중이. 전 40%까지 골프전 유언홀딩스 홀딩하고 싶진 않네요. 저라면 만약에 가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도 한 반만 가져가고 싶어요. 20%만 가져가도 충분하다고 봐요. 다음 종목. 예,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20% 5,130원. 인성정보. 지금 현재 약간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잘 지켜내주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주식들이 그런 게 있죠. 조정 구간이 거친다 그래도 조정을 거쳐서 바로 올라오지 않고 의외로 계속 더 흘러가거나 막 이럴 때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할 때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자고요. 뭐 이게 바로 올라올지 그것까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더 갈지 헤맬지. 예, 다음 종목. 예, 부스타입니다. 부스타인데요. 부스타 같은 경우에 예, 아주 그냥 이번 주에 화려했죠. 5,360원인데요. 일단 매수 가격은 뭐 나쁘지 않고 한데 보통 전 이런 경우에 뭐 그래요. 물론 이런 경우에 막 해가지고 조정받고 그냥 쭉쭉 더 가는데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절반은 이익 실현 해보세요. 절반은. 그리고 절반만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다 죽은 수급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다 가져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하나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예, ICD입니다. 예. ICD인데요. ICD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600원, 7,600원인데 50% 이거 비중 너무 많아요. 7,600원.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하거나 여기서 저항받는 모습 나오면요. 일단은 30%는 매도하고 20%만 가져가십시오. 7,600원 ICD 싸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싸다고 해서 많이 사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예, 올라갈 분명한 이유가 많고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가는 거지 싸다고 뭐 어렴풋하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비중 한 30% 파십시오. 그리고 20% 정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오늘 아시다시피 예, 첫 코너에 강영민 대표가 상승통행으로 나오죠. 예, 강영민 대표 상승통행 때 뭐 어떤 깜짝 선물 주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